사물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석유 시장을 석권한 록펠러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바위를 뚫는 사람이란 뜻의 록펠러라는 성은요, 원래 독일 계통의 성인 로겐펠더를 미국식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록펠러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독일계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패배한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유전이 있는 모든 식민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히틀러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공작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염두에 둔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어요. 히틀러는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록펠러가 독일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히틀러의 이 판단은요, 나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석유왕 존 데이비드 록펠러는요, 1839년 뉴욕에서 약품 판매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854년 오하이오로 이사간 후에는 거기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칠면조나 사탕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서 돈에 눈뜨기 시작했죠. 19살에 클리블랜드에 생산업체를 갖고 있었고 북군에게 소금과 돼지고기를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어요. 185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6개월짜리 비즈니스 코스 과정에 들어간 록펠러는 3개월 만에 그 과정을 마치고 곡물 위탁 판매 회사에 격리 보조로 취직했어요. 록펠러는 이렇게 해서 번 돈 1000달러와 아버지에게서 빌린 1000달러를 합쳐서 친구와 함께 1859년 곡물 중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 해에 조지 비셀이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에서 석유 시추에 성공했어요. 원래 석유라고 하는 이름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기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때 당시에 석유는 그 용도가 없었고 간혹 약국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데 바르는 연고로 쓰이거나 두통이나 치통, 류마티즘 등 만병통치약으로 팔릴 뿐이었어요. 유전 개발에 성공한 조지 비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월가의 주식 전문 변호사인 조지 비쉘은 고향을 방문해서 석유 샘플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연료로서의 그 가능성을 알아챘어요. 곧 예일대학교 석유 성분 분석과 용도 조사를 의뢰를 했어요. 1855년 4월에 예일대학교 보고서에서는요, 이렇게 답했어요. 석유는 다양한 물질로 분류될 수 있고 값싼 공정으로 램프에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기름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비쉘은 그 이후에 투자자들을 모집했어요. 1년간의 노력 끝에 1859년 펜실베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처음으로 시추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 시추 현장 책임자였던 에드윈 드레이크는요, 기계 굴착 방법으로 안반 밑에 21m까지 뚫어서 유전 개발에 성공했어요. 석유는 배럴당 20달러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어요. 근대 석유 산업의 시작이었어요. 드레이크의 성공을 계기로 해서 석유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확산되었어요. 아직 사용처도 불분명한 석유 개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골드러시 열풍을 대신할 절호의 기회를 석유가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록펠러는 남북전쟁 중에 석유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보고 석유 업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석유를 찾는 일보다는 석유의 파급 효과에 더 관심을 쏟았어요. 이제 석유는 미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까지 바꾸었어요. 밤 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유의 잠재 가능성을 확인한 록펠러는 진짜 돈은 석유 채굴 사업이 아니라 운송과 정유를 담당하는 중간 상인이 번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1863년에 친구와 함께 차린 곡물 중개 회사를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정유소를 설립했어요.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정제 공장을 차린 것인데요. 솟구쳐 나오는 검은 황금도 정제하지 않으면 끈적끈적한 구정물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유산업이 돈이 되면서 록펠러는 남동생들을 불러들이고 세뮤얼 앤드루스 그리고 헨리 플래글러 같은 경험 많은 기업가들도 끌어들였어요. 록펠러는 정유사업에서의 관건은 물류비용이라고 봤어요. 물류비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바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록펠러는 철도회사에게 일정한 원유 수송량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운송료를 깎아달라고 협상을 벌였어요. 협상의 대표는 플래글러였어요.
1867년 후반 어느 날 플래글러는 레이크쇼어 철도회사를 찾아가서 운송료를 할인해 준다면 운하를 통한 석유 수송을 중단하고 레이크쇼어 철도회사에 매일 유조 차량 60대 분량의 운송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했는데요. 철도회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록펠러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정유 공장을 흡수하는 합병 전략을 짰어요. 먼저 자신 회사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1870년 1월 1일에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탄생했죠. 사장은 록펠러, 부사장은 동생인 윌리엄, 플래글러는 재무 담당 이사를 맡았어요. 스탠더드 오일은 정유사업과 제조공장, 창고, 운송시설, 유조차 같은 석유 관련 설비를 갖추었어요. 미국 전체 정유시장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탠더드라고 하는 회사 이름 자체는 고객지향적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등 위에 불순물을 섞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요. 회사 이름이 균질한 품질의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최초의 주식회사였고요. 미국 최초로 중역회의 제도를 실시한 회사이기도 해요. 투자자들은 회사 부채에 책임지지 않은 주식회사에 거리낌 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